안녕하십니까. 더부영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8페이지 중앙에 있는 제5절 게시탈트 상담 이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그 이어서 이제 TA 이론이라든가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절에 나와 있는 게시탈트 이론입니다. 뭐 게슈탈트로 할 수도 있고 게시탈트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외국어니까 우리의 발음상에 편한 대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게시탈트 상담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 게시탈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독일어로서 뭐 덩어리지다, 뭐 전체의 개념이면서 약간은 정적인 개념보다는 동적인 의미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게시탈트 상담 이론은 여러분들 뭐 평소에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게시탈트 상담 이론은 바로 이 게시탈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그러한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상담 일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담이 추구하는, 그 상담 이론이 추구하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인간관에 대한 부분을 고찰을 하고, 이어서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라든가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또는 상담의 과정, 그리고 그 상담이 원하는 상담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 낱낱이 어떤 상담 이론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게시탈트 상담 이론도 역시 서론 부분에서 게시탈트라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 상담 이론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담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개념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게시탈트 상담 이론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뭐 게시탈트 철학에 대해서 뭐 모든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이 상담 이론과 결부해서 이해할 부분, 중요한 내용만 보면 그 48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줄을 꺼놨습니다. 게시탈트 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게시탈트 상담에 도입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하나 제가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체는,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또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학에서 개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담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담자들은 어떤 장을, 어떤 내가 풀고자 하는 호소 문제 또는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경과 배경으로 구조화시켜서 지각하는 것이 좋다, 또는 지각하려고 한다, 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체가 장을, 어떤 문제를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의미 있는 전체로 했을 때 그 전체로서 지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4번에 보면 개체는 미해결된 상황을 완결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명제들을 기초로 해서 게시탈트 상담 이론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게시탈트 상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 제일 마지막 줄에 48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개인은, 인간관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 통합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할 충분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게시탈트 이론에서의 인간관은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이고, 인간의 어떤 자아실현 경향성, 인간의 어떤 통합적 능력,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발달상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게시탈트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야말로 부적응의 문제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9페이지로 가서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탈트 이론은 바로 실존 철학과 현상학적인 장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독특하고도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게시탈트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now and here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이 용어,
게시탈트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로 이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다. 그러니 문제를 푸는 곳은 바로 이 현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문제를 보자, 이러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49페이지 가운데 좀 위에 형태요법 또는 게시탈트 요법의 주요 개념으로는 게시탈트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진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고서 뭔가를 자각을 한다, 이런 의미로 게시탈트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정경과 배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경, 덩어리에서 보면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 숨어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부적응의 문제라든가 호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정경으로 끌어올려서 제대로 그 문제를 보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경과 배경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미해결 과제,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가장 큰 문제죠.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인간관에서 인간은 매우 긍정적이며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품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발달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게시탈트 상담 이론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요. 자, 또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50페이지 가게 되면 또 현재성이란 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Now and here. 그래서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50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 동그라미 위에 형태요법에서의 불안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불안의 의미를 뭐 현실적 불안이니 뭐 또 신경정적 불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게시탈트 요법에서의 불안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을 현재와 미래 사이의 어떤 갭에 속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닥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 개인은 현실에서 멀어져 미래에 몰두하게 될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 불안을 현재로 가져와서 겪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현재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 게시탈트 이론과 관련해서는 좀 속도를 빨리 낼게요. 5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양가로 5분의 신경증의 청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청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껍질이 무려 5개, 양파 껍질처럼 5개의 껍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접하는 껍질이 바로 허위의 층입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말 못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교원영색 또는 뭐 표리부동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어떤 가짜의 층을 보이게 되고, 이어서 어떤 공포의 층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거짓말한 것을 또 거짓말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한 공포심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허언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공경에 빠지게 되죠. 거짓에 결국에는 공경에 빠지게 되겠죠. 이까지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그러한 미해결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파열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외적으로 파열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접촉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통찰적인 어떤 그런 팍 깨고 나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5개 청, 그 보면 가짜, 공포, 공경, 내적 파열, 외적 파열, 저 교재에 있는 내용 반드시, 이게 속속들이 뭐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5개의 명칭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개체들은, 개인은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게시탈트 시켜야 되고, 게시탈트 시키려면은 바로 접촉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이 접촉이란 말은 자기 문제의 정경과 배경 위에 있는 문제 전부를 접촉을 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각성이라고 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격금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그 50페이지 밑단과 51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한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게시탈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낱개가 있어요. 이 낱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낱개 3개가 모이면 이 낱개 3개 모인 전체 합하고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뭐 2g, 2g, 2g이면 여기 6g이 돼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하면은 이 낱개의 합은 전체의 합과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게시탈트에서는 인간의 심적 문제는 이렇게 낱개로 쪼개 보았다고 해서 그리고 쪼개진 것을 합쳤다고 해서 6이 되어서 이걸 낱낱이 다 개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덩어리져 있는 이 6이라고 하는 이 전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시탈트는 어떻게 보면 낱개의 전체 합보다 원래 전체의 합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정경이 아니라 배경인 숨어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는, 발달상의 문제들은, 호소 문제들은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 덩어리 져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게시탈트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 그 향상학습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개별적인 개인들은 이러한 접촉과 알아차림에 어려움을 겪냐하면은 바로 51페이지 향상학습에 있는 1번 주입부터 마지막 5번 편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의 어떤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데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주입, 내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는 다른 사람의 신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켜버리고 타인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투사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 생각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을 해서 역시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또 세 번째 융합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혼돈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뚜렷이 차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접촉과 알아차림에 있어서 어떤 경계가 흐트러지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못 찾는 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에 4번의 반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약간 뭐랄까 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어떤 그 행위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그 정확한 이해를 못함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상태,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편향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무기력증하고 비슷한데요. 사실은 좀 회피죠. 도망가 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빨리 판단해버리고 그 상황에 내가 굴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죠? 도망가 버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겪으면서 버티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내가 손해보지 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으나 그 손해본 것이 계속 남아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5가지 주입, 투사, 융합, 반전, 편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촉과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로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그 형태요법 상담을 하기 위해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규칙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좀 잘 보시고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라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주의 또는 게슈탈트 상담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기법입니다. 대부분 각성, 자각 이런 말을 쓰죠. 접촉과 알아차림, 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욕구와 감정의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장하기, 반대로 하기, 보통 뭐 반대로 하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비의자 기법, 예를 들어 엠퍼티 체어라고 하는 비의자 기법 있죠. 뭐 뜨거운 의자도 있습니다.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제목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주로 게슈탈트 상담 요법에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9분에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도 내용을 떠나서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그 향상학습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게슈탈트 요법의 추가적 기법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뜨거운 의자, 뜨거운 이게 비의자 기법이 아니고 비의자 기법이 있고 뜨거운 의자 기법이 있고요. 이런 거 좀 챙기시고,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이 뜨거운 의자 그게 향상학습에 나와 있고, 하나 더 게슈탈트 이론에서 기법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정과 하인.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탑독, 언더독. 네, 맞습니다. 탑독, 언더독이라고 하는 상정과 하인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게슈탈트 이론의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정은 뭐냐면은 약간은 어떤 그 이데아죠. 약간 이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 하인은 어떤 욕구입니다. 그야말로 원초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어떤 우리가 뭐 성욕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면욕 또는 식욕, 이러한 아주 생물학적 욕구에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것이 언더독, 하인이라면 상전, 탑독은 무슨 윤리, 체면, 양심, 자아이상 이런 것들로 어떤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낱낱이 보면은 그렇게 쪼개져 있고, 그것이 항상 불일치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는 늘 불안에 쌓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이제 교류 분석 TA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TA 이론, 뭐 최근에 집단 상담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청소년 상담이나 일반 성인 상담에도 이 청소년 상담, 집단 상담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집단 상담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바로 이 TA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광을 좀 받습니다. 이 TA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55페이지 나오는 인간관, TA 이론은 출발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긴 하지만 TA 이론 역시 인간관은 매우 긍정적이다. 에릭 번은 이 TA 이론의 창시자인 에릭 번이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는 왕자로 여자는 공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자아 상태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의식, 무의식 또는 뭐 성격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뭐 에고, 슈퍼에고, 뭐 이드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에릭 번은 TA 이론에서 자아 상태라고 해서 PAC, 페어런츠, 아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 자아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죠. 바로 그 P가 페어런츠, 그 다음에 아덜트, 차일드 이렇게 해서 자아 상태가 어른 자아처럼 또는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성인 자아처럼 또는 어린 아이처럼 이러한 자아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그 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어버이 자아는 널스 페어런츠, 또 크리티컬 페어런츠로서 아주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자아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차일드 에고는 프리 차일드, 아주 자유롭고 자기 욕망 덩어리로서 자기 욕망만 채우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리틀 프로페서, 어린 교수자, 나이는 어리지만 털이 바짝 든 그야말로 애 늙은이 같은 그러한 자아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C라고 해서
아답티드 차일드라고 해서 적응된 순응된 자아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상단까지 그 6개의 자아 상태에 대한 내용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FC가 뭐고 AC가 뭐고 그 다음에 아덜트 에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 것 중에서 AC가 있습니다. AC. 그 아답티드 차일드, 다 이 말에서 순응된 아이입니다. 부모로부터 순응된 아이인데 그러한 자아 상태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응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57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형태의 순응된 아이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반항적인 어린이 자아까지도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프로이트의 슈퍼에고의 자아 이상과 양심이 하부 구조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역시 이 AC 안에는 순응된 아이와 반항적 아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A 이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자아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바로 그 5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오는 명령과 초기 결정들이 부모님이 양육 단계에서 하지 마라, 안 돼, 우리 그런 거 하자, 떼치, 안 돼, 뜨고 만지지 마, 네 거 아니야, 남의 거 손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은 보통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음으로 해서 자아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TA 이론에서는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애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격려 지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인정자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자극. 인정자극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을 했거나 그러면 아 참 잘했다, 아이고 대견하다 하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거나 등을 쓸어주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감아보면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참 말을 참 이쁘게 한다, 속도 안 좋을 텐데 참 대견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는 사실 속이 없는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스트로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것만 좀 풀이하고 제가 TA로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에릭 버는 우리 인생은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임은 뭐냐면 암시적 교류를 얘기합니다. 에릭 버니 말하는 게임은 암시적 교류예요. 이 암시적 교류는 나중에 우리가 교류 분석할 때 나오는 말이긴 하겠지만 암시적이라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은 게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성적이면서도 불쾌하고 쓰라린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말을 섞어서 의사교류를 하다 보면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항상 어떤 사람과 말하고 나면 꼭 그 사람하고는 말을 끝나고 나면 굉장히 찜찜하고 뭔가 손해본도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이게 뭐랄까 좀 찜찜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꼭 이건 얘기해야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서 좀 앙금이 남아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라켓, 불쾌하고 쓰린 감정들이라고 합니다.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TA 이론에서 또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인생 극본, 자세의 욕구라고 하는 내용 4가지입니다. 에릭 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세의 욕구 또는 인생 극본,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4가지 유형이 있더라. 첫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옳지 않고 너는 옳다. 그 다 양보해 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헌신모드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거는 안 챙기고 남부터 먼저 배려하는 좋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은 그게 영원히 그러면 자기는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늘 힘들고 늘 자기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도 오케이,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 말 그대로 니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고 현미탱입니다. 갈등 패턴입니다. 그야말로 생산성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독불장군입니다.
자기만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아주 급급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그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러한 어떤 자기 인생 극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원만한 사람은 나도 옳고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복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상대방의 어떤 이해관계에 내 이해관계를 적절히 섞어서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교류를 하면서 살아가야 아까 말하는 라켓이 일어나지 않고 인정자극만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 극복 4가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T의 이론이 어떤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의사교류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의사교류 분석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